네, 안녕하세요. 최고TV 최강호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체대 입시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학생이 결국 체대에 불합격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3월부터 이제 정시까지 가면 1월 말까지 가잖아요.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게 됩니다. 제가 많이 지켜봤겠죠. 나름 열심히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어떤 친구들이 실패하느냐, 딱 한 가지만 꼽아보면요. 딱 한 가지만 꼽아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딱 한 가지만 꼽아보면, 자기 객관화에 실패한 친구들이 보통 좀 실패하는 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라는 게 뭐냐면, 정확한 나의 능력치를 좀 파악하고 입시를 치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심리학에서 배우죠. 지능 이론을 연구한 학자 중에 가드너라고 있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해서 지능이 세부적으로 여러 파트,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쉽게 말해서 뭐 언어적인 지능이 발달할 수도 있고, 누구는 수학적 지능이, 누구는 뭐 공간 감각적 지능이 발달할 수도 있고, 누구는 또 미술적 지능이. 우리 학생들도 우리가 재능, 적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체육 쪽에 적성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체육 안에서도 다 달라요. 공부로 따지면 누구는 수학을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사회탐구 중에서도 어떤 과목에서 조금 더 흥미를 갖고 좀 지치지 않고 오래 반복할 수 있고, 실기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달리기를 매우 잘하고 제자리 멀리뛰기를 매우 잘하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못하기도 하고, 누구는 메디신볼을 잘하기도 하고. 근데 또 잘한다 못한다 둘로만 나눌 수는 없죠. 제머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구나, 인간이라고 해서 누구나 300을 뛸 수 있는 거는 또 아니죠. 그리고 뭐 2학년 때부터 잘 준비된 친구일 수도 있고, 3학년 때 와서 이제 막 준비를 해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마다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결론은 그날 뭐 수능이 됐든 실기가 됐든 그날 그곳에서 나의 기량을 보여줘야 합니다. 평소에 기량은 다 필요가 없죠. 그날 보여줘야 하는데, 그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이라는 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측치이지 않을까요? 예측. 그런 예측을 가지고 현재 기량에서 내가 이 정도 공부든 운동이든 발전을 시켜서 사냥 지원, 적정 지원, 뭐 이렇게 조금 안정 느낌의 지원, 소신껏 지원, 뭐 이런 것들을 나눌 텐데, 조금 이 부분에서 객관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성적이 몇 등급이야, 이 학교 지원이 가능하네, 달리기, 내가 이 정도 하는데, 근데 메디신볼이 내가,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죠? 메디신볼 연습을 해야지. 근데 이때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못 던지고 어깨 관절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너무 기록이 안 나오는데, 그 실기 날까지 연습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그게 판단이 어렵죠. 지도자들도 솔직히 어려워요. 저도 안 될 것 같았던 친구가 또 된 사례들이 있어서 조금 어렵고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거나 그 부분에서 조금은 냉정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설팅 할 때, 지금 학급에서 우리 반 아이들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컨설팅 할 때 항상 다짐하는 건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자. 우리 아이가 고생하는 거 내가 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성격도 아는데 이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빼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네,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노선 학교에 대한 마음가짐을 좀 빨리 좀 갖추려고 합니다. 이 마지노선 학교가 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체대를 고를 때 조금 놀라는 게 뭐냐면, 일반 학과랑 다르게 체대는 학교가 뭐 라인업을 이렇게 성적 순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입학 결과 성적 순으로 한다고 했을 때 가지수가 많지 않아서 훅훅 내려가요. 훅훅 내려갑니다. 뭐 4, 5등급의 건대도 가는데요, 누구는 또 4, 5등급의 선문대도 떨어집니다. 훅훅 떨어져요. 그 부분에서 좀 당황할 수가 있죠. 내가 인서울에 도전이 가능한데 경기권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자리 멀리뛰기 300이 안 나오고 메디신볼 100근력이 안 되는 친구라고 해요. 복근은 좋다고 할게요. 달리기 무난하고요. 달리기 8초 초반, 20미 13초 후반, 10미 8초 초반, 제멀 280 무난하다고 했을 때, 복근 괜찮아요. 뭐 1분에 무난해요. 70개 해요. 근데 메디신 100근력이 안 된다. 근데 4, 5등급이다. 이거 어떡하죠? 건대는 가죠. 건대는 갈 수 있습니다. 복근 70개니까 60개 후반 가서 하고, 20미 3초 후반이었으니까 4초 중후반 뛰고, 그다음 높이 160 넘고, 농구 체조 좋은 지도자 만나서 잘 배우면 건대는 가능하죠.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되죠? 4, 5등급에서 경기권에서 어디가 있나요? 일단 경기대 성적에서 안 될 것 같고요. 용인대도 성적에서 일단 뭐 과목수가 적지만 힘들 것 같고,
수원대, 명지대 두 과목밖에 안 보니까 좀 될 것 같은데 제 머리 조금 타이트한 학교죠. 300을 만점으로, 명지대는 또 상대평가니까 300 가까이를 뛰어야 되는 학교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있죠? 수시에서만 선발하는 가천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신대 있고요. 강남대학교도 있고요. 쉽지 않습니다. 경기권에서 승부를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강남대는 메디신도 있죠. 수원대 백을력 있고요. 그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리기, 제멀, 복근만 좀 무난한 형태 조금 한다 싶으면 갑자기 내려갈 수 있어요. 충청권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이는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힘들겠죠. 근데 뭐 진로라는 게 우리가 진학이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실제로 요 사례까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충청권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건국대학교를 도전하다가 충청권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조기 졸업을 하고 건국대 교육대학원을 가서 교직이수를 하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뭐 사범대가 안 되고 다 떨어지고 충청권에서도 다 떨어졌습니다. 강원권 다 떨어졌어요. 재수를 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는 가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4년 체육 학사 자격을 취득을 한 거죠. 학점을 이수를 했고요. 7학기 만에 학사를 따고 가천대 교육대학원을 가서 또 이제 교직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또 4년제를 가지 못하고 백석문화대학교를 갔어요. 전문대죠. 백석문화대학교는 백석대학교랑 연계 편입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 재단이 같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편입을 합니다. 백석대로 편입을 해서 학사를 백석대에서 따고 단국대학교에 있는 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또 이게 잘 살아가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전문대를 갔어요. 전문대에서 학사까지는 못 따고 2년 만에 졸업을 했죠. 그 다음에 학사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모자란 학점은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걸로 또 가천대 갔네요. 네, 가천대 교육대학원에 가서 잘 졸업을 해서 교사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길은 많습니다. 또 이 친구는 우석대학교 갔어요. 제가 근무하는 용인에서는 좀 멀죠. 우석대학교에 가서 거기가 교직이수가 됩니다. 교직이수해서 졸업할 때 돼서 뭐 할까 하다가 이제 할 거 없어가지고 임용고시 준비해서 합격해서 교사를 또 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그래서 길은 다양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거기서 스텝을 밟아가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친구들은 이렇게 뭐랄까요, 달콤한 소리만 찾아다닐 수도 있어요. 나한테 좋게 말해주는 사람, 그런 것만 찾아다니고 결국에 마지막에 또 쓴맛을 보는 경우들도 봤는데, 스스로가 조금 냉정하게 볼 수 있도록 다짐을 좀 해보고 스스로 계획을, 컨설팅을 좀 마무리 지으면서 입시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근길에 생각나서 주저리 떠들어본 허접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줄 요약 해볼까요? 한 줄 요약. 네, 인사이트, 통찰력. 저도 마찬가지죠. 제 주제 파악을 해야 되죠. 네. 자기 객관화가 입시에서, 컨설팅에서 매우 중요하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도 허접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술을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특징 중에 하나가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는 술을 안 마시려고 해요. 특이하죠. 네, 기분이 좋을 때는 술을 좀 찾는 편인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술을 좀 안 마시려고 하는, 물론 안 먹는다는 건 아니고 안 마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우리가 몸에서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는 몸에 필요한 영양분 있는 음식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좀 피곤감이 좀 있었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좀 지치고, 그래서 저는 뭐가 땡겼냐면 금주가 땡겼습니다. 금주가 땡겨서 지금 이틀째 술을 안 먹고 오늘이 금주 3일차 아침인데요.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남겨놓고 다음에 또 금주를 신청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